원일이 TV 62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출신의 윤미향 당선인이 숨소리까지 탈탈 털린 조국이 생각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억 성금 어디다 썼냐 이용수 할머니는 이걸 물었는데 윤미향 당선인은 친일 세력의 공격이라고 그러네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이용수 할머니가 졸지에 친일파가 돼버렸어요. 회계 전문가들은 반문을 합니다. 회계 내역 투명하게 밝히라는 거지 왜 친일파가 등장을 하냐. 정의기억연대의 대의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자금 흐름, 회계 처리, 공시 잘못 그걸 묻는 건데 왜 느닷없이 친일파의 공격이라고 그러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딸 유학 비용도 그래요. 처음엔 장학금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 장학금? 그래서 기자들이 취재를 하니까 이번에는 남편이 받은 국가 배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딸 유학 비용 나간 거는 2016년이고 남편 배상금 받은 건 2년 뒤인 2018년이에요. 해명이라고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일이 꼬이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친일파의 공격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진짜 그렇게 나오니까 황당합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조국을 끌어들였으니 할 수 없이 조국 재판을 들여다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윤미향은 조국 효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국 전 장관이 결국 소환이 됐습니다. 조국의 재판을 보려면요, 유재수 재판을 먼저 봐야 합니다. 이 모든 게 고구마 줄기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먼저 유재수 서울 동부지법에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징역 5년 구형받았고요. 1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0년 8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금융업계 4명으로부터 4,950만 원어치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구형을 하면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이다 이랬습니다. 금융위 정책국장이란 자리가요, 금융권에서는 갑 중에 갑입니다. 오피스텔 빌려달라.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80만 원, 관리비 별도, 골프채 선물 받고 이건 80만 원 곱하기 2 이렇게 돼 있네요. 2세트 받았다는 얘기예요. 자녀를 미국 유학을 시켰으니까 미국 왔다 갔다 항공권 4번. 이 모든 비용들 당연히 업자가 냈죠. 재판 과정에서 유재수는 대가성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가족처럼 지내는 사이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 생전에 책 쓰겠다고 약속했던 걸 지키려고 오피스텔이 필요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미풍양속이다 이랬고, 검찰은 한마디로 탐관오리다 이랬습니다. 어차피 돈 준 업자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했어요. 금융위 고위 공무원이라 도움을 받으려고 줬다. 유재수가 먼저 달라고 했다. 이건 빼박 증언입니다. 유재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5월 22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유재수 재판의 진행 과정이에요. 재판 과정을 보면 유재수는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굳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예측이 가능하죠. 유재수는 사실 그 금융권에서는 유명했다고 합니다. 겁없이 돈 먹는 공무원, 유난히 미풍양속을 좋아했던 공직자, 그런데 엄청 잘 나가는 실세, 노무현 정권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넘나드는 많은 인맥 자랑한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유재수가 금융위 정책국장을 거쳐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승승장구하던 그 시점 2017년 하반기인데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차 때였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비위가 딱 걸립니다. 특감반장 이인걸,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민정수석 조국, 이 개선에 딱 걸린 겁니다. 전 지금 팩트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양측의 상반된 주장은 잠시 뒤에 나옵니다. 이인걸 특감반장이 유재수 감찰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어요.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한테도 했고 조국 민정수석한테도 했죠. 업자들 돈 받고 향응 받고 벤츠 2대 굴리고 야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조국 민정수석 대답이 감찰하세요 지시를 했다는 거죠. 조국 수석은 유재수를 처음부터 봐줄 사이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이 말이 나왔던 게 최초 감찰 시작 상황이 그랬던 거예요. 조국은 유재수를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특별한 인연이 없습니다. 고향도 유재수는 강원도고 조국은 부산이고 학교도 조국은 서울대고 유재수는 연세대고 어쨌든 청와대 특감반원 4명이 투입이 됩니다. 유재수 만났죠. 핸드폰 받아서 포렌식 했어요. 청와대 특감반은 수사권이 없는 조직이기는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청와대 특감반원입니다. 핸드폰 내놓으세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압수수색 영장 갖고 왔수? 이렇게 간 큰 공무원 없습니다. 전부 다 내놓게 돼 있어요. 핸드폰을 포렌식을 하니까 다 나온 거죠. 어떤 업자를 언제 만났고 잘 받았습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이고 국장님 제가 영광입니다. 영전 축하드립니다.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기타 등 이런 문자 막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 이인걸 특감반장이
감찰 보고서라는 걸 씁니다. 소위 1차 보고서예요. 이걸 감찰 착수 보고서라고 지금 명기가 돼 있습니다. 2017년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추정이 됩니다. 유재수를 불러서 조사를 하죠. 청와대에서. 유재수 소명 안 되죠. 받은 건 증거 나왔는데 뭔가 소명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청와대 특감반이 유재수에게 다음 조사까지 증빙자료, 소명자료 있으면 갖고 나오세요 하고 돌려보냅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요. 두세 차례 조사를 받은 유재수가 집에 가서 연락두절 잠적을 해버립니다. 언론에는 두세 차례라고 지금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김태우 당시 특감반원은 딱 한 차례라고 주장을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팩트예요. 이 횟수는. 어쨌든 유재수는 청와대 감찰을 받다 말고 병가 휴가를 내고 잠적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갑자기 2017년 11월로 점프를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재수 감찰 중단을 결정을 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백원호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이렇게 모여서 결정했다라고 조국 전 민정수석이 얘기를 했죠. 이인걸 특감반장은 감찰 중단 결정을 듣고 돌아와서 특감반원 10명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유재수 이 개 XX. 근데 보안 조심해라. 밖에서 유재수 물으면 모른다 해라. 이렇게 특감반원들한테 지시를 했다라고 다 증언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맞춰진 퍼즐은 이인걸 특감반장하고 박형철 비서관은 유재수 감찰 해보니 문제 있다. 이거 검찰에 수사 의뢰하자. 이 의견이 강했다. 이거는 확인이 됐어요. 그런데 윗선에서 감찰 중단이 결정이 됐고 여기저기에서 하도 전화가 많이 와서 백원호 민정비서관과 조국 민정수석이 힘들어한다. 이 얘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달 남짓한 점프한 시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여기서부터가 조국 재판의 쟁점이고 핵심이에요. 유재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수행비서했고요. 사석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제인이 형으로 불렀다고 자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청와대 감찰 받으면서 가만히 그냥 조사만 받고 있었겠어요? 온갖 인맥 동원했겠죠. 실제로 동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추론이지만 뒷받침할 증언이 좀 나오고 있어요. 백원호 민정비서관이 사방에서 전화를 받았다. 조국 민정수석이 온갖 군데서 연락 와서 힘들어한다. 이거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 다 증언으로 확보가 돼 있는 얘기입니다. 천경득 행정관, 윤건영 당선인, 이광재 당선인, 청와대와 민주당의 친문 핵심들 이름들이 그래서 거론이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재수 감찰은 중단됐고 금융위에 사표 내는 걸로 조용히 처리됐고 몇 달 뒤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하고 오히려 국회의원 꿈꾼다까지 가는 겁니다. 상황이. 그럼 누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유재수 봐주라고 압력을 넣었냐? 그건 아직 안 나왔죠. 근데 왜 굳이 압력이라고 표현을 하느냐? 조국과 유재수는 친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잘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누군가 조국 민정수석이 거절하지 못할 그 누군가가 거절하지 못할 부탁을 하지 않는 한 느닷없이 유재수 감찰이 중단될 이유가 없다. 이게 검찰 기소의 골격입니다. 검찰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또 뭐냐? 바로 조국 바로 밑에 있었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직접 유재수를 감찰했던 이인걸 특감반장 이 두 사람의 진술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형철, 이인걸 이 두 사람은요 참 묘하고 기구한 인연이에요. 박형철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낀 후배 검사입니다. 청와대에서 유일하게 윤석열이 믿을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박형철이었을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예요. 이인걸은요 조국 민정수석과 특수관계입니다. 청와대 나와서 조국 부인 정경심 변호를 맡을 정도니까 어떤 관계인지는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박형철, 이인걸 이 두 사람이 유재수 감찰 중단에 대해서 재판에 나와서 조국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어요. 감찰은 이유 없이 중단됐다. 조국 수석의 결정이었고 지시였다. 특히 이인걸 특감반장 법정 증언입니다. 유재수 감찰에 대해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 사표 받는 걸로 정리한다고 중단하라 해서 중단했다. 실제로 유재수 감찰 사건은요 2017년 청와대 특감반 실적 보고에 아예 없습니다. 서류상 존재조차 안 했던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유재수 감찰 최종 보고서 작성 안 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조국 전 장관이 첫 공판에 나왔죠. 5월 8일에.
유재수 감찰은 중단이 아니라 종료였다라는 궤변 논리를 들고 나왔어요. 법리를 다투고 끝까지 싸우겠다 그랬죠. 뭐 하겠다는 건지 궁금했었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유재수 감찰 중단이 아니고 종료다. 내가 끝낸 거다. 끝낸 거다. 종료한 거다.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니까 중단이 아니고 종료였기 때문에 중단시켰다라고 하는 직권남용 검찰의 기소는 잘못됐다. 난 무죄다. 이 논리입니다. 이걸 지켜보고 있자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법이라는 게, 재판이라는 게 이런 게 쟁점이고 이런 걸로 유무죄가 갈린다면 말장난이죠. 감찰 중단이면 유죄가 되는 거고 감찰 종료면 무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단이면 조국이 누군가의 청탁을 받고 직권남용을 했으니 유죄, 종료면 조국이 스스로 판단해 결정했으니 직권남용 불성립, 무죄, 이 얘기일 겁니다. 근데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료였다, 중단이 아니고 100번 양보해서 종료라고 치자고요. 그럼 종료했으면 감찰을 이러이러해서 종료했다. 최종 보고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청와대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명색이 고위 공직자 뇌물 혐의를 감찰을 하다가 별거 아니군, 별거 없네, 종료해. 그러면 그냥 덮나요? 조사해 봤는데 이건 이렇게 소명을 하고 저건 저렇게 해명을 하더라. 돈 먹었으면 먹은 대로, 안 먹었으면 안 먹은 대로 확인한 결과를 보고서로 남길 거 아닙니까? 그게 최종 보고서의 법적 의미입니다. 그 최종 보고서 안 썼다는 거잖아요. 이건 팩트입니다. 명백한 팩트예요. 그렇다면 유재수에 대한 감찰은 중단됐다가 맞는 표현일까요? 종료됐다가 맞는 표현일까요? 법도 법이지만 논리나 상식으로 어떤 게 맞을까요? 조사가 중단된 걸까요? 종료된 걸까요? 유재수는 조사 받다 말고 도망간 겁니다. 병가 내고 사라진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인맥이 동원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감찰을 더 이상 안 하기로 했대요. 그럼 그게 중단입니까? 종료입니까? 조국 전 장관의 주장대로 종료했다면 종료를 입증할 만한 최종 보고서라는 걸 내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최소한. 여기까지가 현재 진행 중인 조국 재판 경과입니다. 유재수 1심이 5월 22일 날 나오는데 이거 뭐 유죄 나오겠죠. 굳이 뭐 전문가 아니라도 예측이 가능하니까. 뇌물 액수가 4,950만 원, 5천만 원 안 넘기려고 뭔가 검찰하고 플리바겐 비슷한 걸 한 것 같기는 한데 어디다가 감찰 무마를 청탁했는지 그 진술을 얻기 위해서 검찰이 그러지 않았을까? 뭐 짐작은 가는데 조국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되겠어요. 조국 재판, 유재수 재판 전 과정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나오죠. 반성 없습니다. 잘못했다 소리 안 해요. 정치 검찰이, 기레기들이 공격한대요. 윤미향 당선인 사과, 반성 안 할 겁니다. 친일파의 공격이라는데 뭐 더 할 말이 뭐 있어요.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 내치지 못할 겁니다. 조국 못 자르는 거랑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같은 편, 우리 편, 진영 논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친일파의 공격이다. 이용수 할머니가 친일파가 되는 억지 3단 논법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사과하거나 반성한다? 안 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재판이 매우 중요하다 봅니다. 이 재판이 상식선에서 제대로 이뤄져야 이른바 조국 효과에서 파생되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 정의로 포장된 위선의 민낯을 직시하는 거다. 상식으로 보면 될 일을 굳이 법리를 따지겠다고 하는 게 좀 불안하긴 한데 전 재판부의 양심과 상식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재판까지 우리 편, 내 편으로 나눠서 판결 나오면요. 그땐 정말 이건 나라냐 소리 나올 겁니다. 원일이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